구정 연휴를 보내고 개장한 국내 증시 출발부터 강한 흐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사상 처음으로 5,600 고지를 밟았고 오늘은 코스닥도 참 좋았죠. 네, 코스닥이 거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장중한 때 이제 코스닥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하기도 했습니다. 연휴 뒤 첫날부터 강세를 보인 우리 증시 주목해볼 이슈와 함께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위원, F8자산관리 길건우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그럼 먼저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영 연구위원님, 연휴 끝나고 사실 오늘이 되게 중요했잖아요. 그렇죠. 그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느냐 마느냐인데 그렇죠. 아주 퀄리티 스타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증시가 확실히 엔진이 달라진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 100km 이상 내기가 어려운데 지금은 그 약간 리미트계가 풀린 느낌으로 시장이 올라가고 있고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가 연초 이후로 지금 거의 뭐 35% 올랐는데 사실 이렇게 오른 상태에서 시장 마감해도 올해 끝내도 올해는 되게 강세정이었다. 모두가 행복했다. 이건데 지금 2월인데. 그렇죠. 아직은 더 올라갈 힘이 남아 있다라는 것도 다분히 좀 반길 만한 일이 아닌가. 그리고 예전과는 다르게 확실히 수급적인 측면에서나 네. 또 기업들의 펀더멘털 반도체 중심으로 펀더멘털의 개선세가 최근에 증시 강세 거의 핵심 엔진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당분간 뭐 이런 흐름들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느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증시 체력 자체가 좀 달라졌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길건우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오늘 코스닥 시장이 훨씬 더 강했잖아요. 네. 기대감이 여전히 이제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뭐 이제 다른 거 다 떠나서 그 사실 요즘에 저희들끼리도 이야기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주식 아예 안 하던 사람들이 연락 오면 아, 지금 팔아야 되겠구나라는 게 사실 저희 그 우리 업계만의 업계의 지표였죠. 네, 하나의 지표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와도 명절 연휴 때도 이제 친한 사람들끼리 얘기한 건 야, 이래도 그냥 더 갈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오늘 시장에서 또 확 보여줬다라는 게 뭐 아직까지는 베팅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네, 그리고 뭐 6천 이야기를 저희 입에서 할 줄은 몰랐는데 금방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왜냐면 오늘 3%만 올라도 5,500에서 5,600 바로 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5천 이제 6천까지 진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코스피 6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코스닥이 도대체 어디까지 갈까가 사실은 요즘에는 증권사 애널분들도 거의 이쪽에 대해서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반도체, 비반도체 둘 중에 뭐 사야 되냐. 근데 이 얘기 나온 게 제가 지금 한 13년째인데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코스닥 더 위에 있다. 여기서 뭐 사야 되냐, 옥석을 뭘 하냐. 이게 뭐 되짚어봐도 거의 없었던 것 같고 그만큼 갈 애들이 많이 남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시장에 안 들어오신 분이 있으면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최근에 많이 오른 종목을 들고 계시는 분들은 더 가지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인간 지표라는 것. 사실 저도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 엄마가 저희 인간 지표였거든요. 산다 이러면 팔아야죠. 예, 저는 그때 그래서 네네네. 설날 때 어머니한테 죄송하다고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사과했어요. 예, 그때 삼성전자만 샀어도 30% 수익이 가능했다.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께 두둑히 그래서 좀 효도로 봉투로 좀 드리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증시 인사이트에서는 따로 코너로 잡았습니다. 이제 반도체 넥스트 타겟은 아무래도 코스닥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반도체 이야기 먼저 하고 뒤에 코스닥에 대한 이야기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고점을 열었습니다. 활짝 열었고요. 진짜 어디까지 갈지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길건우 대표님, 직전 방송 기억나실 겁니다. 네. 함께 우리 삼성전자 목표가 25만 원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그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길건우 대표님의 힘을 받아서. 그건 아닌데 숟가락으로 얹어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숟가락을 얹다니요. 정확하게 보신 거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반도체 쪽에서 첫 번째 안 좋은 뉴스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반도체 가격을 정말 많이 올리고 있잖아요. 메모리나 비메모리나 사실은 이 친구들이 가격이 꾸준하게 올라가면서 실적의 하방을 딱 잡아주고 있는 건데 요즘에 나온 수치들을 보면 뭐 특히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생산해서 시장에 나오면 60~70%는 다 데이터 센터로 가요. 근데 여기에서 투자 쪽은 미국이나 여러 나라를 다 보시더라도 더 늘리면 늘렸지 줄인다라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가격은 쉽게 안 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저번 주에 그 얘기했어요. 마이크론.
예, 얘네들 수율 별로 안 좋은데 지네들은 뭐 납품한다고 얘기는 한다. 그렇죠. 근데 저는 안 좋다에 한 표를 더 던집니다. 예, 그러면 가격은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한테 더 쏠리는 거예요. 그럼 실적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고 지금 오늘 19만 원 왔다 갔다 이제 지키고 있는데 야, 부모님한테 사과를 한 번 더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왜 저는 25만 원을 보고 싶습니다. 아유, 가면은 네. 그날 꼭 나오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부르시면 제가 그때 또 다시 나오는 걸로 하고 급하게 섭외를 아무튼 또. 체력이 아직까지는 충분하다. 아, 맞아요. 예, 라고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주가 측면에서도 지금 좀 긍정적인데 또 여기에 더 삼성전자 호재가 있는 게 엔비디아가 이제 베라루빈의 듀얼빈 구조를 검토하고 있다 이러면서 삼성전자 물량 확대 전망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지웅 위원님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는 HBM4에서 파일을 얼마나 더 가져갈 수 있을까요? 어쨌든 지금의 실적에 추가되는 부분이 확실히 있겠죠. 지금의 삼성전자 실적은 이제 레거시 쪽에서 나오는 맞아요. 실적들이 대부분이고 대부분 그 메모리 경쟁사들이 원비 공정에서 보통 HBM 생산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원시에서 이제 양산 수율화를 달성하고 있으니까 뭐 확실히 예전보다는 파이를 많이 가져가겠죠. 물론 이제 전체적인 시장의 큰 파이는 SK 하이닉스 쪽이 뭐 절반 이상을 가져갈 거다라는 게 중론인데 그래도 이제 그 탑 티어 쪽에 있는 그 메모리 칩에 대해서는 HBM4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쪽이 좀 더 많이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거는 뭐 지금 주가상으로도 부담이 된다라는 이야기들에 반박을 할 수 있는 뭐 밸류에이션상 리레이팅 요건이 뭐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들을 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HBM4로 넘어가면서 네. 지금 완전히 삼성전자가 역전을 한 상황이 네, 된 뭐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뭐 수율이라는 부분에 네. 삼성전자가 맨날 탈락을 했었으니까 그쵸. 이제는 확실히 넘어섰다 하이닉스를 라고 생각해도 좋습니까? 그렇게 평가가 되어 지금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기억하시겠지만 2023년도 10월 달인가 삼성전자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네. 거기서 이야기했던 게 기술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확보 다시 하겠다라는 건데 그 당시 때는 이제 시장에서는 여기는 지금 수율에 자신이 없으니까 한번 싹 갈아엎고 진행하겠다라는 쪽들의 평가로 들려줬었는데 맞아요. 그때 잠정 실적 발표하고 반송 비스무리하게 그쵸. 이런 것도 썼었죠. 근데 그때부터가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들에게 입장에서는 절치부심 권토중래 역할을 지금 저희가 결과론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고 결국에는 뭐 많은 분들이 이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반도체주 들고 가기 싫고 나 반도체 업종 말고 반도체 주에서 둘 중 하나만 택하겠다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둘 다 지금 다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일단 뭐 반도체주 최근에 많이 올라가지고 차익 실현하고 싶은 욕구들은 뭐 인지상정이지만 이거는 약간의 갈수록 좀 그 공급이 희귀해지는 주식시장에서 갈수록 물량이 희귀해지는 예. 그러한 주식이니까 일단 반도체주는 전체적으로 가격이 높다고 하더라도 계속 꼭 들고 가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6개월도 안 되는 시간에 절치부심해서 삼성전자가 다시 도약을 해냈습니다. 그렇다면은 길건호 대표님 지금 뭐 수율에서 삼성전자가 이제 앞서간다라고 우리 시장이 이제 알고 있고 그렇다면은 기존의 HBM 생산 능력 캐파로 따졌을 때는 하이닉스가 우위였잖아요. 지금도 네. 그렇게 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생산 능력은 하이닉스가 아직은 앞서간다라고 볼 수는 있나요? 이제 그런 이유가 폰은 아직 제품 양산이 안 됐잖아요. 그쵸. 한다는 거고 이제 기존의 제품들은 다 3랑 3E를 탑재한 제품들인데 이거 사실은 SK 하이닉스가 다 했기 때문에 거의 독식이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점유율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제가 저번 주에도 딱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항상 제품은 세 가지 제품이 같이 팔립니다. 3E 팔릴 때는 2E, 3, 3E 맞아요. 이렇게 팔렸어요. 지금 기준으로 하면 3, 3E, 4가 올해부터는 팔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3랑 3 그냥 단순하게 계산합시다. 그냥 33%씩 한다라고 치면 여기에서 없던 30% 이상이 삼성전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잡으면 3E에서도 4를 못 사는 많은 기업들이 3E를 삼성전자 걸 또 살 수도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 최소 30% 이상은 가지고 가는 거고요. 점유율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로 한 10에서 15% 정도 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올해 연말이나 내년쯤에는 점유율이 지금 뭐 거의 7대3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상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노무라증권 그 아까 목표가도 잠깐 나왔었는데 네. 29만 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것까지 계산을 해봐야 돼라고 시장에서는 조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 결과는 사실 뚜껑 열어봐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맞아요. 네, 그다음에 진짜 뭐 저희가 마이크론 저번 주에 얘기했는데 마이크론이 떨어져 나가면 7대 3인데 다시 또 들어오면 또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플러스 알파로 다 계산을 해본다라고 해도 최소 캐파는 3은 가져갈 것 같고 올해 말 내년 넘어가면서 이제 3 제품이 점점점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완전 또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네. 시장에서는 뭐 그것까지 조금 감안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긍정적인 얘기들 많은 것 같은데 혹시나 리스크는 없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한지웅 위원님 뭐 없을까요 혹시? 지금 당장에 뭐 제가 뭐 약간 그 찬물 끼얹기는 싫지만 그래도 저희가 하반기 정도는 가서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지금은 메모리 가격의 상승 사이클이 슈퍼 사이클이다, 뭐 울트라 네. 사이클이다 라면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고 있고 그게 주가에 지금 고지고대를 반영이 돼서 랠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메모리 가격이 예상과는 다른 방향, 가령 가격이 플랫하게 간다던가 꺾인다던가 한 연휴 기간에 여기에 대해서는 머스크가 얘기했잖아요. 떨어질 수도 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지금 뭐 전체 메모리 가격의 그 가격 상승의 대부분은 AI 서버 쪽, 전체 메모리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AI 서버 쪽에서 다 받아주고 있고 이거는 지금 시장에서도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나머지 이제 70%, 60%에 해당하는 세트 쪽들, 흔히 말해 이거 지금 말하는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이나 PC 등 여기에서 지금 역성장들이 지금 갈수록 좀 더 심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의 그 메모리 시장의 가격 결정권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들한테 있고 이들이 가격 부르는 대로 업체들은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게 현재까지의 상황인데 이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격의 협상권이 반대쪽 세트 업체들한테 넘어가지 않을까. 우리 너무 비싸니까 이제 못 사겠어. 그쵸. 그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안 쓰고 그 좀 더 약간 그냥 저렴한 중국 쪽으로 갈래. 이렇게 그렇죠. 되면은 메모리 가격의 이 영원히 상승처럼 보이는 이게 반대 흐름들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당장에 그런다는 건 아니고 올해 2분기까지는 가격 상승세는 어느 정도 담보가 됐고 실적의 예측 그리고 가시성들도 2분기까지는 높다라고 보고 네. 있어요. 그런데 이제 두 개 분기 넘어선 이 시기에서는 인간의 예측력과 가시성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하반기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이제 고민을 해보고 반도체가 정말 주도주를 하반기에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좀 생각들을 좀 많이 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뭐 상반기까지 메모리 가격이 좀 방어해 주는 것은 뭐 여러분 모두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정 연구님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면은 네. 상반기까지는 잘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후는 아직 반영은 안 됐다라고 보시나요? 그렇죠. 이거 지금은 그 상반기까지는 상반기까지만 해. 지금 올라간 거 아직 덜 반영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삼성전자가 주가 뭐 제가 목표 주가를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지수 단으로 봤을 때는 6,000포인트 그쵸. 코스피 이상은 뭐 어렵지 않게 갈 수 네.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하반기 때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의 삼성전자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뭐 220조, 230조 나오는데 그게 정말 현실성이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시장 참여자들과 의견들이 좀 첨예하게 대립을 할 네.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뭐 굳이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찬물을 끼얹어서 뭐 그쵸. 악재를 볼 이유는 없고 현재는 좀 긍정적인 면만 봐도 시간이 모자란다. 맞습니다.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개별 종목 쪽으로 좀 보자면 길건 대표님 오늘 네. 사실 뭐 베라루빈, 듀얼빈 이렇게 이야기 나오면서 HBM 쪽에 부각이 좀 된 것 같다라고 하다가도 한미반도체 주가를 보면은 네. 야 많이 좀 괴리가 좀 생겼네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여기는 삼성전자에도 납품되고 SK하이닉스도 납품되고 마이크론도 납품이 되는 TC보드를 갖고 있는데 왜 수혜를 이렇게 못 받을까요? 수혜를 아예 못 받았다라고 하기에는 주가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최근에 네. 자주 빠졌죠. 네, 자주 예. 이제 고점 딱 찍고 좀 빠졌다가 또 좀 쉬었다가 한 번 찍고 좀 쉬었다가 이걸 조금 반복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사실은 한미 반도체 볼 때 SK 하이닉스의 원탑으로 그냥 독점 공급할 때 주가 상승률과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시장은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것은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미 반도체 독식 체제는 현재는 아니에요. 네, 뭐 어찌됐건 그 MS로 따지면 1위는 맞지만 뭐 경쟁자인 한화 비전도 있고요. 근데 한화 비전이 원래 기존에 SK 하이닉스에 납품하기 전까지는 거의 독식이었죠.
근데 이제 납품하자마자 야 한미랑 SK하이닉스랑 갈라지나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시장에서 이제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크게 걱정할 거리는 아닌 것 같고요. 점유율은 떨어지지만 시장 파이는 점점점 커지고 있어서 이 정도 가지고 굳이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네. 여기서 더 빠지지는 않아요. 왜 기존에도 보면 차익 실현이 되더라도 고점 대비해서 거의 10% 안팎이었거든요. 그럼 지금이 딱 10%대입니다. 네. 그럼 이게 막 15% 20% 깨진다라고 하면 뭔 일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는 이제 그런 상태는 아니어서 굳이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시장에서는 이제 원탑들이 갑니다.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너무 가니까 그 다음 타자 누굴까를 계속 찾는 것 같아요. 기존의 장비주들 가면 한미반도체나 리노공업 이 친구들이 탄력이 제일 좋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오늘 탄력을 보니까 그 아랫단이더라고요. 맞아요. 오전장이랑 오후장 넘어갈 때 ISC가 제일 달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만큼 반도체가 이제 좋다는 건 알겠어. 그러면 조금 저평가돼 있는 거 뭐야라는 쪽으로 시장이 수급이 많이 딱 체인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거 좋다 안 좋다가 아닌 것 같고 덜 오른 거 뭐 있을까? 네, 차라리 이제 뭐 수익률을 높게 보신다라고 하면 그 종목을 찾는 게 맞고요. 좀 안전한 걸 보신다라고 하면 결론은 그렇게 한 바퀴 돌고 다시 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안전한 걸 원하시는 분들은 굳이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그 종목 들고 계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반도체 투톱, 장비, 뭐 HBM 보고 그다음에 네. 전공정도 쭉 후공정 넘어가고 이제 소재까지도 넘어오는 그런 순환매 흐름일 것 같은데 한정 연구위원님은 지금 반도체 섹터 내에서의 뭔가 키워드는 좀 뭘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여전히 뭐 반도체 투톱만 봐도 충분할지. 투톱만 봐도 충분한데 그래도 이제 내가 알파를 내고 싶은 분들이라면 반도체 장비 쪽들로 저희가 계속 장비다. 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뭐 마이크론도 움직임들이 그쵸. 나오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수요 부족의 문제, 공급 부족의 문제를 이제 더 이상 이제 목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증설에 나서려는 움직임들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반도체 장비를 포함해서 소부장 쪽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도 뭐 틀린 전략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뭐 이쪽 장비로 넘어가고 하니까 또 MLCC도 좀 궁금해지는데 빌건우 대표님 오늘 사실 MLCC 끌고 갔던 건 삼성전기 같은데 삼성전기 상방 어디까지 열어둘 수 있을까요? 가격을 또 갑자기 검색을 하게 만드네요. 지금 35만 8,500원입니다. 저한테 요새 가격이 자꾸 저한테 오는 거죠. 네, 오늘 우선 올라간 거는 우선은 수요가 셉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판 쪽도 얘기는 하지만 MLCC 그럼요. 대장주잖아요. 근데 오늘 많이 올라간 거는 사실은 무라타 때문인 것 같아요. 예. 네, 무라타가 이번에 아예 대놓고 얘기한 게 그 공식 인상을 대놓고 발표를 했고요. 아마 1분기 중으로 발표한다니까 지금 2월 다 끝나가니까 한 2, 3주 내로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MLCC 현물 가격을 보니까 기존 대비해서 20% 정도는 올라갔거든요. 예. 그러면 이미 수요와 공급적인 시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 정도는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판매하더라도 매출이랑 영업이익을 따져 본다라고 하면 그 정도는 열어둬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 시장에서 이게 15% 오늘 올랐잖아요. 삼성전기가 딱 그 정도는 반영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다만 더 올라갈 수 있을까를 따져 본다라고 하면 더 올라갈 것 같기는 해요. 이유인즉슨 2분기, 3분기까지 보신다라고 하면 최근에 1분기 때 그냥 빅테크들이 실적 발표하면서 꼭 얘기했던 것도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우선은 올해까지도 기존의 캐펙스 투자 관련된 것들은 줄이는 건 없습니다. 더 늘면 늘었지.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MLCC 매출로 환산을 한다라고 하면 더 늘어날 거예요. 작년보다. 근데 거기에 가격이 무라타가 어느 정도 인상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 20% 플러스 알파인 거죠. 그러면 매출 늘어나는 구조에 가격까지 올라갔으니까 영업이익은 더 좋아지겠죠. 네. 요거까지 계산한다라고 하면 업사이드는 더 열어두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MLCC 저희가 많이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뉴스에도 보시면은 무라타 이야기 나오면서 AI 데이터 센터에서 MLCC 많이 쓴다 이런 얘기들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많이 쓰냐면 기존의 MLCC 관련주가 움직일 때 언제 움직였냐면 전기차 처음에 많이 팔릴 때. 왜냐하면 기존 내연기관차가 한 3,000개에서 요즘 뭐 차들 한 5,000개 정도까지도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데 전기차 나왔을 때가 10,000개에서 15,000개였어요. 그러니까 곱하기 3에서 5는 더 플러스 알파로 보는 거죠. 근데 올해 추가적으로 최근에 테슬라의 움직임을 보면 자율주행 차가 레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자율주행 전기차는요 사실은 더 많이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2만 개에서 3만 개. 근데 이 정도가 AI 데이터 센터 한 대당 서버예요. 그러면 올해 계산해 볼게요.
데이터 센터 서버에도 작년 대비해서 더 늘어날 거라고 그쵸. 얘기했고요. 플러스 알파로 자율주행 전기차도 기존 대비해서 레벨도 올라갔고 더 많이 팔릴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격까지 플러스니까 상방은 오늘은 가격을 맞습니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많이 열려 네. 있다. 아, 그렇죠. 네. MLCC 수요는 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뿐만 아니라 뭐 AI 때문에 온디바이스 AI 되면은 MLCC 수요 더 늘어나거든요. 뭐 이제 스마트 글래스도 나오죠. 그러다 보면 MLCC 수요 더 올라갈 수 있고 아까 무라타 얘기해 줘서 하나 포인트는 아마 그거가 될 것 같습니다. 엔화의 가치가 올라가면은 더군다나 삼성전기의 메리트도 더 생겨나지 않을까. 뭐 엔화 뭐 금리 인상 뭐 이런 이야기 같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달러 엔 환율 같은 경우에는 150에 조금 가까워지긴 했거든요. 오늘 좀 올라가긴 했었는데 엔화의 흐름도 삼성전기 주가 흐름과 좀 밀접하게 움직인다라는 것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업 재건 청사진을 담은 미국 해양 행동 계획 공개하면서 조선주 강세였는데요. 우리 조선주들도 같이 좀 예쁘게 청사진 그릴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 해양 행동 계획 내용부터 좀 짚어봐야 될 텐데 한지영 의원님, 요거 자체 좀 마스카의 명문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 예전에는 저희가 조선주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 포인트가 마스카 프로젝트 기대감이었잖아요. 맞아요. 이제는 이게 실체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뭐 본격적으로 뭐 수십조 원 단위의 미국 MRO 사업에 이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그 실질적인 기회가 열리게 된다. 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조선주 같은 경우가 2월 달 이후에는 우리나라 증시에서 그렇게 잘 힘을 못 냈었고 또 그 펀드 매니저들이나 전체적으로 투자자들에 대한 시각들도 이제 조선주 주도주에서 좀 내려놔야 되지 않겠나? 라는 관심이 좀 시각들이 식는 우세했는데 느낌. 아직은 살아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뭐 트리거 포인트 분기점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조선주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 2007년도, 8년도 금융위기 전에 보여줬던 그러한 색깔, 경기 전형적인 경기 민감주보다는 저는 약간 여기도 구조적인 방산 수혜주, 그 수주 잔고, 수주 수혜주 이런 쪽들로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제가 조선주를 여전히 좋아하는 거 방산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추천을 드리는 것도 그 지금 미국에서 AI 주들을 보면은 얘네들의 뭐 수익성 불안 그다음에 시장 잠식 우려로 인해서 대부분 다 주가 조정 받는데 유일하게 가격이 살아있고 주가가 살아있는 업체들이 메모리 업체들이잖아요. 반도체 업체들. 얘네들이 그렇게 살아날 수 있는 이유는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실적에 대한 가시성 때문인데 지금 조선이나 방산과 같이 수주 잔고를 베이스로 하는 이들 업체들은 실적 가시성들이 반도체 업체보다 훨씬 더 높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아직은 저희가 이 수주를 베이스로 하는 기존의 주도주였던 조선 방산 이러한 주식들에 대해서 관심을 끊을 때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방사능 색깔이 좀 더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갈수록 색깔이 있어지는 거죠. 그리고 통상적으로 봤을 때 조선보다는 방산업체들의 평균적으로 부여하는 시장의 프리미엄 밸류에이션이 높으니까 이것들도 저희가 조선주에 대해서 또 다른 뭐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해양 행동 계획에서 좀 포인트 되는 게 브릿지 전략인 것 같은데 길건 대표님, 이 브릿지 전략에 따라서 우리가 초기 물량 확보는 된다라고는 하는데 그 이후는 불확실하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 그럼 누가 만들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다. 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지금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사실은 가장 먼저 손을 내민 게 조선입니다. 네, 그럼 왜 조선이냐? 트럼프 힘쓰는 거 좋아해요. 나 힘세, 미국 힘세 이거 얘기하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금 해군 능력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중국한테 많이 밀립니다. 해군은 네, 해군 능력으로 따지면 많이 밀려요. 뭐 척수로 따지면은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거든요. 중국이 370척, 미국이 290척, 한 80척 정도 차이 나요. 이걸로 따지면은 야 그래도 우리는 최신 무기가 많아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지금 그냥 단순 수치 비교만 하는 거지 앞으로의 생산 능력까지 따지면요, 뭐 지금 미국 쪽에서 나온 수치가 200배 차이 난다. 네. 그러니까 중국은요 계속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미국은 넣으면 안 나와요. 생산 능력도 안 돼요. 이걸 끌어올려야 되는데 야 니네 열심히 해라고 하기에는 따라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누군가의 손을 잡아야 되는데 한국이냐 일본이냐 둘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보면
일본은 사실은 조선업 진 게 좀 됐죠. 에이, 우리나라랑 비교는 안 되죠. 네, 아예 안 네. 돼요. 근데 한 10년 전에는 사실은 둘 중에 하나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고민할 필요는 없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아마 1,500억을 기존에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걸 하겠지만 그 다음부터 그럼 미국 가면 효율성 떨어지는 거 아니야? 수익성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수요가 그만큼 미국이 급합니다. 네. 네, 그러면 가격은 어찌됐건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가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1,500억 달러 소모할 때쯤 되면 저는 대통령 바뀌는 걸 또 고려를 해야 되니까 네, 뭐 이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대놓고 얘기를 한 게 우선은 불확실성을 사라졌다라고 보고 있고 그럼 이게 실적으로 찍히는 구간은 사실은 올해 말까지는 전혀 걱정할 필요 없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조선주들이 올랐던 건 사실은 그 군함이나 잠수함에 대한 재료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자 마스크가 이제 어찌됐건 현실화됐죠. 그다음에 올해 아마 상반기에 캐나다 잠수함 또 어느 정도 가셔야 될 거예요. MRO 계속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오션이 대장주로 올랐는데 최근에는 HD 현대중공업이나 네. 이런 친구들도 이제 꿈틀꿈틀 하잖아요. 그러면 이만큼 시장이 조금 캐파가 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조선은 버려야 되냐?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는 왜 MRO나 이런 군함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올랐냐면 LNG 수주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네,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왔지만 40척 안 되는 걸로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는 뭐 시작은 이걸로 했지만 네. 올해 중으로는 지금 미국 쪽에서 LNG선 발주만 해도 100척은 예상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오는 것도 사실은 뭐 중국 쪽 갈 거냐라고 하는데 이번에 해양 행동 계획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중국 때리기는 여전할 거고요. 네. 그러면 LNG는 우리나라가 아마 가지고 올 거여서 예. 방산 플러스 다시 LNG. 네, 이렇게 플러스 알파로 보신다라고 하면 앞에서 위원님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조선 섹터는 실적 기반 되고요. 기대감 살아 있고요.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들고 가시는 게 맞죠. 알겠습니다. 네. 아마 슬기가 이야기했던 거는 오늘 다양한 기사 나오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조선업 기반이 좀 흔들리는 건 아니냐라는 이 우려 포인트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심술도 요거는- 하시는 거예요? 네? 독심술도 하시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이제 한정 연구위원님도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작년까지는 이 마스가 프로젝트라는 헤드라인으로 상당히 네. 기대감으로 조선주 주가를 많이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로 이제 딱 보면은 결국 시간이 되면 들수록 우리나라 돈을 들여서 미국에 조선소 지어주고 거기서 조선 만들고 하는 구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여기에 대한 이제 기반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 근데 오늘 보면 우리 주가는 올라가고 그렇죠. 이게 지금 괜한 걱정을 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되게 중심 잡기가 어렵기도 해요. 근데 조선이. 주가가 답을 저는 말해준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죠. 오늘 만약에 그 특정 개별 조선주들만 올랐으면은 이거는 단순히 그냥 그 장 좋으니까 조선주도 한번 숨쉬게 해주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조선 뭐 주나 예. 기자재 업종들 다 같이 올라간 거 보면 일단 시장에서는 지금 거기에 대한 우려는 크게 하고 있지 않은 거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추후에 우려가 될 포인트는 있습니까? 그거는 이거는? 또 이거 가봐야지 알 것 가봐야 같은데 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큰 걱정은 하지 않고 있는 그 단계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이제 연말 연초 했을 때 사실 반도체 쉴 때 조선이 엄청나게 최근에 움직였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둘 다 움직였다라는 데에 좀 좋은 의미로만 삼아보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긍정적인 포인트 이렇게 좀 잡아보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페로브스카이트를 대량 생산해서 상용화할 수 있다라는 이런 기술 소식에 강세였던 우주 태양광 이제 단기 테마는 좀 넘어서는 건지 이 부분 좀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야 이거 진짜 머니비쇼 플러스 보신 분들은 익숙한 그렇죠. 테마 아닐까? 저희가 정말 많이 브리핑에서도 해드렸잖아요. 많이 예. 해드렸고요. 저희가 그때마다 아직 좀 더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네, 했었는데 맞습니다. 이제 단기 테마는 좀 아니지 않을까 아직도 신선도가 좀 남아 있는지가 궁금해요. 궁금해서 예. 요거부터 먼저 좀 여쭤볼게요. 이거 한지영 의원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단기 테마일까? 신선도는 조금 있죠. 아직 프레시함은 있죠. 그리고 이번에 이 그 재료를 통해서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은 그동안의 우주랑 신재생은 서로 간에 양립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그 마블 영화에서 나오는 멀티버스 같은 존재. 아, 이제 겹쳐질 수 합쳐졌습니다. 없는. 근데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연결고리는 생기는 셈이죠. 그러니까 우주의 그 신재생 에너지 접목시킬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저는 뭐 아직까지는 여기는 그냥 기대감과 그 테마의 성격이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상용화랑 여기 주가 뭐 실적에 한번 반영해 보자 이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네. 증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으니까 이쪽으로도 수급의 온기가 확산이 되면서 올라간 측면이 있는데 만약에 내일 뭐 동시효과 때 들어갈래라고 하면은 저는 조금 보류를 하는 그쵸. 그런 입장이다. 뭐 이렇게 아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주식에서 나쁠 건 없습니다. 네. 길건 대표님은 이 테마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신선은 합니다. 신선은 하죠. 근데 이제 안 먹어봤잖아요. 네. 안 먹어봤으니까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맛은 안 맞을 수 있다. 안 맞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먹어봐서 그 뭐다 스테디셀러라고 하나요? 누구나 다 좋아하는 맛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맛 한번 보고 나면 딱 갈립니다. 그 맛보는 시점이 저는 스페이스X 상장. 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상장하기 전까지는 이런 테마들이 진짜 또 고루고루 별의별 게 나와서 다 돕니다. 근데 딱 상장하잖아요. 그러면 일론 머스크도 이제 그때 에너지 다 쏟아가지고 더 이상 이런 뉴스 안 내보냅니다. 그럼 몇 개월 푹 쉴 거예요. 그래서 사실 무조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정확하게 먹어보기 전까지는 시장에서는 계속 띄엄띄엄이라도 수급은 계속 올 거예요. 그러면 제발 뭐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올랐을 때 사지 말고. 네. 푹 쉴 때, 예. 푹 쉴 때 그래 난 안 먹어봤는데 그래도 맛은 있을 것 같아라고 하시는 분들이 접근하시는 게 저는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심 많으셔가지고 네. 보유하셨던 분들이 일부 오늘 뭐 탈출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네네네. 좀 생각이 들어요. 뭐 계속 가지고 가는 포인트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다. 왜냐면 이제 업사이드는 올라갈 수는 있지만 사실은 떨어질 때도 시원하게 떨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올라갔을 때 한 번에 다 파는 게 조금 아쉬워요. 이거 더 갈 것 같은데. 그래 스펙스 아직 상장 안 했잖아 하시잖아요. 그러면 분할 차익 실현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게 그냥 안전한 건요. 3분할. 3분할. 한번 막 떴다 그러면 3분의 1. 어. 또 한 번 막 떴다 그러면 그 나머지 절반. 네.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도 나올 거고요. 아마 올 하반기 때 그래 털고 나오길 잘했다 하고 그때 또 쭉 바닥이 꺼져 있을 때 다시 주워서 내년 보시면 돼요. 좋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더 다 두고 보자. 계속해서 좀 그런 쪽으로 의견이 모이는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풍력은 어떨지 궁금하거든요. 오늘 풍력에너지 관련주들도 좀 강했습니다. 한지웅 의원님, 풍력에너지는 좀 희망이 있을까요? 저는 뭐 아직까지는 뭐 이것도 약간 테마로 붙일 수는 있을 것 같죠. 조선 뭐 쪽에 태양광 대해서. 올라가니까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네, 같이 가는 것도 예. 있고 올라가는 장세 속에서는 어떠한 재료들부터도 좀 잘 붙는 경향이 있다라는 게 특히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뭐 아직까지는 이쪽 신재생 쪽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그 중립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그렇죠. 저는 뭐 숫자를 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실적 가시성들이 있는 수주 업체들, 변압기 업체들 이런 네. 쪽들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펀더멘탈도 좀 탄탄한 네. 쪽을 더 보는 게 현재 시장에서는 낫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펀더멘탈 이야기 나왔는데요. 다음 주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코스닥이요 5% 넘게 올라가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을 할 정도로 아주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뭐 저희 연휴 기간에도 코스닥을 활성화 정책에 대해 뭔가 좀 스물스물 이야기가 뭐 SNS 통해서 하나둘씩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기대감이 오늘 코스닥을 좀 밀어 올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길건호 대표님. 네. 자, 코스닥이 오늘 5%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지금 4.94% 오늘 종가 마감이 됐는데, 야, 이거 지금 상방을 어디로 봐야 될지도 궁금하고, 뭐 코스피처럼 믿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의구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걸 하는 게 이번에 그 상패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스닥이 항상 자장 못 갔던 이유가 네. 그냥 실체가 없는 기업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상위에 있던 종목들이 예전에는 바이오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는 항상 실적이 안 지키는 애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기대감으로 가는 친구들이었는데 뭐 근 3년을 넘어오면서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의 위상도 조금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기술 이전 이슈들도 굉장히 많고요. 정말 돈을 버는 기업들이 생겨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K 바이오를 보는 것도 시각이 조금 바뀌었으니까 얘네들은 괜찮고요. 그다음에 위에 보면 2차 전지가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가 또 좋았어요. 오늘도 보니까 에코프로가 14% 어마어마하게 또 달렸고요. BM이 9%. 네,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2차 전지 쪽도 사실은 전기차 캐즘 이야기 나오면서 푹 쉬었습니다. 근데 ESS 나왔죠. 그다음에 올해 1월 달에 가장 주도 테마가 뭐냐라고 하면 로봇이었거든요. 근데 로봇 얘기하면 사실은 여기에 또 없던 매출이 새로 생기는 동네잖아요.
2차 전지 당연히 또 업사이드 열어놔야죠. 네. 그런데 이게 꺼질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로봇이 기존에 없던 테마는 아니지만 정말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의 그런 싸움이었는데 우리나라가 이번에 아틀라스를 딱 보여주면서 이제 우리도 보여라는 이야기가 되면서 이건 꺼지지 않을 것 같고요. 뭐 그 밑에 이제 반도체 괜찮죠? 근데 그 중간중간에 미용 의료기기도 있었는데 오늘 잘 갔어요.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 다 잘 갔어요. 그러면 위에 거는 이제 걱정할 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저 밑에 있는 애들, 이상한 애들만 그 저희가 흔한 말로 가지치기. 가지치기만 해도 시장 자체는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좀 같고요. 슬림해지고 탄탄해지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원래 식물을 키울 때도 가지치기를 꼭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쓰잘데기 없는 힘 빠지는 거를 네. 원줄기를 더 강하게 키운다. 이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코스닥 좋아하시는 투자자들은 코스피 잘 안 해요. 네. 왜냐하면 더 센 거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이라서 예, 맞아요. 그러면 그 가지치기를 벗어나신 분들이 뭘 사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코스닥 상위에 괜찮은 섹터나 괜찮은 종목들 위주로 아마 수급이 더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코스닥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조금 밀어준다라고 하면 다른 ETF 자금들도 사실은 많이 들어올 수 있죠. 그리고 올해 보니까 정부에서 코스닥 개선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그 증권사들도 ETF 출시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수급은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속가내기를 잘하고 있고 이게 정말 된다라고 하면 코스닥도 나쁘지 않다. 상방이 얼마라는 거는 사실 이야기할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올 한 해는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시원하게 열어두셔도 되지 않을까. 한정희 연구원님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정부에서도 코스피 5천 이야기해서 네. 됐고요. 네. 3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거 벤치에서 사인 나온 겁니까? 뭐 3천은 그냥 상징적인 레벨일 것 같고 아까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위로 보고 가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또 그게 중요하잖아요. 코스닥 지금 들고 계신 분들 얼마 갔을 때 내가 좀 정리를 해야 되고 아니면 좀 더 살까 이 기준점이 필요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코스닥의 지수를 산정하는 거는 지금 창의력 대결입니다. 창의력 대결. 네, 밸류에이션이나 실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지수를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니까 나름의 좀 창의력을 발휘해 본 그 결과가 있는데 했더니 일단 1,500포인트는 그냥 이론상으로는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00은 네, 상장 폐지 그 심사 기준 강화를 지금 하고 있고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는 개선 기간을 단축한다라고 하면서 예. 부실기업 퇴출 정리에 좀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2028년도까지 코스닥 기업에서 그 빠져나가는 기업, 퇴출당한 기업이 미니멈 120개 정도 돼요. 많으면 150개 그 이상 될 것 같고요. 그런 그들 업체들이 빠진다고 가정하면은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닥 내 수질이 개선되는 거, ROE가 개선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ROE 개선 부분을 계산을 해서 코스닥의 밸류에이션 한번 내보면은 그래도 2028년도까지의 그 이슈들 재료를 끌고 와서 적용을 시켜봤을 때 1,500포인트 정도까지는 이론상으로 저희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네.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거고 지금은 수급가, 맞아요. 꼬모, 정책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만큼 단기적으로는 뭐 폭등과 폭락 뭐 이렇게 반복을 하는 그런 좀 변동성 장세는 염두를 해둬야 된다. 네. 대신에 이렇게 주가가 내일 급락한다고 하더라도 코스닥 나 여기서 그만할래 뭐 이런 식의 맞아요. 비중 축소 전략은 가급적 좀 나중에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달에 뭐 이제 타임폴리오에서 코스닥 액티브 ETF 처음 나온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여기에도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사실 지금도 금융 투자로 쏠려서 운용사 자금들이 개인들의 자금들이 기관으로 쫙 잡히고 있는데 이 자금이 더 커질 수 있는 확률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뭐 이론상 아주 쥐어짜는 이론으로는 1,500까지는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네, 이렇게 증시 상승을 좀 얘기를 해보면 저희가 요거를 지금 반도체 다음 타자 뭘까 좀 고민하다가 지금 여기를 찾아본 거였잖아요. 그러면 증권주가 혹시 증시 상승의 직접적인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이게 단순 테마로 끝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맞죠. 시장이 올라가는 한 증권주를 이제 저희가 내릴 필요는 없지 않나. 킴증권? 뭐 그 회사 좋은 회사인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도 뭐 다른 증권사들도 있고 증권 업종 같은 경우는 전 전체적으로 주식시장 방향이 꺾이지 않으면은 갈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 정부의 기조는 다분히 부동산보다는 주식 쪽들로 그렇죠. 옮겨가려 머니 부부를 유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과거에 증권주에 부여했던 밸류에이션의 상단 레벨을 네. 좀 더 높일 수 있게 만드는 리레이팅을 부여할 수 있는 요인도 하나의 또 추가적인 투자 포인트가 될 맞아요.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략 이야기로 한번 가볼 텐데 그렇다면 길건우 대표님, 이게 코스닥에서는 뭐 이제 제약바이오 한 축 될 수 있고요, 2차 전지 한 축 될 수 있죠, 로봇도 한 축이 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개 근데 고르기 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뭐 지수를 사는 거는 어떻게 이 네 개 두고는 뭐가 제일 괜찮은 전략일 것 같으세요? 뭐 지금은? 이제 지수 사냐 개별 종목 사냐 네, 이거부터 그렇죠. 하면 아까 이제 1,500 열어놨다고 했잖아요. 저도 그거 동의해요. 1,500까지는 어렵지는 않을 것 오.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언제 가냐인데 저는 의외로 요즘에 시장의 수급을 보면 28년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더 빨리 조금 1,500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지수를 사면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지수 상승률로만 따진다라고 하면 얼마 안 돼요. 네, 지금 이제 1,160이니까 여기에서 1,500 간다라고 하면 많이 해봤자 30%인 거예요. 근데 개별 종목 보시면 오늘 네, 뭐 그냥 웃음이 나오는데 네. 네, 그냥 요즘에는 웬만하면 두 자리인 것 같아요. 네, 에코프로 14% 갔고요. 코스닥 레버리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그것도 있고 맞아. 네, 그냥 에코프로 BM 9% 3천당 19% 갔어요. 케어젠 20% 갔고요. 야, 그러면 이제 이걸 보시면 포모 안 오실 것 같으세요? 올 겁니다. 고민이 돼요, 진짜. 왜 고민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속가내기 하는 과정까지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덩어리로 사면 사실은 여기서 조금 수익률을 다 누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그러면 그 세 개 종목을 골고루 대장주만 한 종목씩 가지고 있어도 코스닥 전체 사는 것보다는 수익률은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다음 버전. 그러면 바이오냐, 2차 전지냐, 로봇이냐. 그렇죠. 네, 이제 이건데 저는 이제 셋 중에 우선순위로 본다라고 하면 좋아요. 네, 이걸 바랬잖아. 그렇죠. 그렇죠. 네, 1등은 로봇인 것 같고요. 로봇. 올 한 해로 본다라고 하면. 그다음에 2등은 바이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바이오가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조금 소외되는 게 보이기는 해요. 그러면 다시 돌아올 수도 있잖아라고 생각하는데 좋은 게 너무 많을 때는요. 좋은 게 더 탄력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로봇이 1번일 것 같고요. 2번이 이제 바이오, 저는 3번이 2차 전지라고 보는 게 최근에 너무 급등했어요. 그러면 2차 전지가 간 거는 사실은 로봇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해서 2차 전지가 또 간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먼저 보여야 그 다음 타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세 개 다 담아도 상관은 없지만 그 중에 꼭 하나 고르면 저는 이제 요 순서대로 담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근데 이제 또 안전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세 개 다 담으셔도 올 한 해는 뭐 굳이 걱정은 안 하셔도 되실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봇, 제약바이오, 2차 전지 일단 우선순위 한번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오늘 증시인사이트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연구위원 길건우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